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창업자 제3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창업자의 성공 습관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지식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자신에 대한 역량 분석이 되어 있으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였는데도 왜 실패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식창업자는 본질적으로 스타트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시장에 민감하고 스피드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시장에 지속적인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 고객들은 매우 똑똑하고 고객이 정보를 취득해서 구매하는 전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의 고객과 같이 대량 생산된 제품을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고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품의 수요자이자 정보의 수용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제품의 제공자이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지식 창업자들은 어떤 방법과 활동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분석한 지식 창업자들에게는 공통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국적은 미국과 인도, 영국, 뉴질랜드 등 서로 다르고 사업의 형태도 전혀 다르게 창업되었지만 비슷한 습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식 창업자들의 성공 습관은 크게 6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하기만 하면 성공적인 지식 창업자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성공 습관은 내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간결한 것이 힘이다. 세 번째는 연결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라. 네 번째는 기술의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라. 다섯 번째는 부를 자동화하라. 여섯 번째 성공 습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라입니다. 먼저 성공 습관은 첫 번째인 내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를 살펴보면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고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 태도를 자기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 부르는데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존감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우리 시대의 자존감은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존재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에 따라 나의 존재감이 포장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열등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태도는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익숙해진 학교 등수로 결정되어 버린 나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내가 가진 경험을 매도하거나 당연시 여기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다고 매우 자신을 가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 알게 되었다고 과도하게 겸손을 떨곤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속내를 의심한다면 또는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심한다면 내 지식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뭔가를 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경우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뛰어나야 한다는 불안함이 생기며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려고 자신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되게 되고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주입식으로 가르친 교육조차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0점에서 100점까지 차이가 나고 같은 내용이라도 응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놀랍게도 뇌라는 훌륭한 신체기관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경험은 세상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경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지식은 가장 독특한 나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서점을 뒤져보면 비슷한 듯 다른 책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내 경험은 세상의 유일한 나의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를 생각해보고 경쟁 우위가 근본적인 경쟁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경쟁해야 할 것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잘 조화해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또한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경쟁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누구와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독특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활용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지식 창업자들은 그렇게 시작들을 했습니다. 글쓰기 전문가인 숀 퍼셋은 누구보다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좋아하고 다양한 글쓰기 책을 출판했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놀랄 만한 글을 못 썼다고 힘들어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경험해 왔던 글쓰기에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글링을 좋아하는 짐 넬슨은 자신의 경험이 누구와도 다르게 독특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글링을 배우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저글링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까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마케팅과 브랜드를 주제로 교육 및 트레이닝 기업을 설립한 마크 레이몬드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25년의 마케팅 관련 업무를 가지고 교육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5번의 사업과 늦은 사이에 경험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자신이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자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상황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요즘 다들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들 합니다. 어려웠어. 또 회사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만약 우리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린 회사를 욕하면서 다른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모아 해본 적도 없는 식당이나 카페를 차리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반복했던 길이었고 어떤 회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천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의 평범한 개인들이 비범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지식창업자에서도 다양한 선택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재능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의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기를 권해드리면서 지식창업자의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